그러니까 인을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학문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옛날에 이제 그냥 동양 고전을 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2019년도 뭐 2020년도 뭐 그럴 때쯤에 인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왜 굳이 이렇게 썼냐는 거를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반박을 해주죠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수풀임을 써요. 수풀임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뭐 두 개. 그렇죠. 이게 두 개야. 두 개. 이게 이제 임씨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한자의 성씨가.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안 쓰냐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나무만 두 개여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빽빽가수는 여기 아래에도 하나가 더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걸 가질 때 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냐는 거야. 나무 숲은,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얘로 이렇게 가능하냐는 어떤 나의 생각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쓴다는 거지 인을. 종자네 종자. 그러니까 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추상적 개념을 가졌냐. 그러니까 이건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생각을 가졌냐.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건 나무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같다는 거기보다도 어떤 나무가 하나 있어. 이 나무를 두 개가 과연 같아질 수 있냐는 거야. 과정 안에서 그냥 그 나무는 그냥 동질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지만 나무 자체는 똑같아질 수 있는 게 방향성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 볼펜이 이렇게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얘네 두 개 똑같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수풀림도 그런 거야. 봤을 때 나무는 명백히 달라. 하지만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인간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숫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을 갖고 왔고, 그게 우리가 케미에서 말하는 아이덴티티의 확장이라고 저는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뭐 거의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통하면 그 사람과 나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숫자로서 섞일 수가 그룹핑이 된다는 거지. 이게 뜻이 같기 때문에. 근데 나무 자체는 우리의 관념의 그룹핑이지 그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룹핑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확장일 수밖에 없다. 여기 논어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확장이 그러면은 뭐 어떤 의미냐?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친절해야지. 그렇잖아. 친절하기도 하고 나의 언어가 그 사람의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 그럼 이 언어가 서로 배척점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서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지. 저는 그렇게 해석이 처음에 들었던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가능하세요? 이건 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나무 자체는 그런 어떤 동질성의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관념적인 체계가 없으니까 인간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 속의 언어에서는 그런 노력에 있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자체가 인으로 쓸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닌가 라고 예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 확장이라는 말이 인에서 또 동요가 됐었고, 그리고 한자에서는 또 어떤 한자가 있냐면 불인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갑자기. 아니 뭐죠? 예, 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불인이라는 말이 한자에서 한의학에서는 마비되는 걸 뜻해요. 마비된 거. 그러니까 마취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각을 이게 없는 상태. 즉 뭐냐? 내가 정체성을 확장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해석하고 타인이 어떤 밸런스가 놓쳤을 때 내가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자가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즉 불인하다는 건 뭐야? 세상과 단절되고 나만의 개인의 생각만 갖는 거. 그게 곧 아이덴티티를 딱 자기화로 고착시키는 거지. 나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이 무아라는 것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아이덴티티 확장을 하니까 나라는 게 명시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끊임없이 확장되니까 내가 너도 되고 너도 나가 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유아라는 거의 개념에서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무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가 해석한 여지가 다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도 어떻게 보면 무아의 명지면서 아이덴티티를 확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보자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확장하고 그러려면 친절함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양적인 표현이고, 또 하나의 인자가 또 한의학에서 가르치는 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살구씨를 행인이라고 하고 그 마자인,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인을 씨앗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씨앗의 특징은 결국 내가 하나의 씨앗이 세상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면 끊임없이 그 토양과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뭐다? 관계 그쵸. 있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이 씨앗이 정의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그 씨앗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럼 관계성 속에서 결국 내가 무한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우리 투자를 할 때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이라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첫 번째 가치편에서 포텐셜, 내가 그 감재정을 차지한 그 어떤 잠재력을 딱 인식할 때 그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재해석할 때 가치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이라는 게 그런 어떤 제가 학문적으로 배웠거나 느꼈던 관점에서 케미의 언어에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아이덴티티를 확장하고 내가 불이 나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렇게 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타인의 언어와 내 언어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화롭게 계속 갈 수 있게 그럼 가야 된다. 그래서 인이라는 한자를 저렇게 정의하지 않았나 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숲을 인자를 대비해서 봤을 때 인간이란 왜 언어를 갖고 스스로 동질성을 갖고 그런 어떤 문명권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배웠고 공부해 봤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느꼈던 점은 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무지개란 색깔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지개란 색깔은 빨주노초 파노브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어떤 원하는 특징의 색깔을 띠지만 결국 인이라는 건 씨앗이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포함하는 그런 색깔을 포함하는 것에서 발전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근원인 거죠. 생명의 근원이자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과정이자 그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참 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필터해온 거겠죠. 그 단어에는 많은 게 좀 느껴지지 않나. 저는 이게 학문적으로 보거나 이제 체험적으로 보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제가 동양고전에서 배우고 그 한의학과 경험과 케미에서 나온 언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한 과정을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고전을 배우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명확한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네. 우리가 이제 있잖아. 저기 때 유시한 보면 이제 그래서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오상지덕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의 에디션에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이라는 말 자체 한 글자는 아주 사용하진 않지만 인의 에디션 같이 가는 동무처럼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자인야라는 게 이게 중형의 첫 그 명제가 그거잖아요. 천명지 위성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이 명해준 걸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라는 건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한테 부여한 인간이 고유한 본성. 그래서 이 맹자는 이걸 성산설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살다 보니 자신의 사역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고 그 기질의 오욕 때문에 이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원래는 선해. 그렇기 때문에 경과 성을 통해서 너희 그걸 수신하게 되면 너의 그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질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 두인이라는 건 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은 그러니까 어질 인자를 동사로 써서
인물, 그러니까는 사물을 사랑한다, 사물을 머지르게 한다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애물이라 하지. 그러니까 물건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지. 근데 인간은 인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도 사람과 대할 때, 내가 사람과 대할 때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동질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사물은 나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본성이 가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인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 그 그런 의미에서 관계성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 그러니까 인이란 단어에 대한 어떤 이게 상형 문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한자를 다 상형 문자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만들어진 것도 알파벳처럼 만들어진 것도 많거든요. 지금도 한자는 만들어져요. 기계 기자는 없었어요 옛날에. 이석에서 근데 지금 기계 기자가 있어. 왜냐 한자는 지금도 뭔가를 표현해야 할 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인이란 단어가 계속 고전에서 계속 깎아오고 단어가 저가 된 것은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재해석의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좀 뜻하지 않나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무지개적인 특징을 띈다. 왜냐면 인이란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그 잠재력이 있으니까 인이해지라고 하는 것도 인을 앞에다 쓴 것도 어떻게 보면 인이라는 게 색깔을 바꾸면 그러니까 나머지 색깔이 다 되니까 그런 의미가 또 되지 않나 라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굉장히 저는 나누고 싶은 말이라서요. 이 이제 인을 보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자들하고 공자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인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근데 자군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내가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 이걸 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너가 바로 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네가 영자를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인자 기욕립이 민 기욕자리 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욕립과 여기 보면은 욕자리 나와요. 달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달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서고 싶으면 네 주변 사람을 같이 세워주고 네가 영달로 명예화하던 그런 그 명예를 얻고 싶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챙겨서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게 바로 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축의급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비롯돼서 남한테 미쳐가는 거거든요. 그걸 축의급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만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이게 퍼져가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단어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많이 세계볼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남을 소개하고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타인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이냐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사실 계속 퍼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덴티티 확장은 계속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으니까 커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이야 이렇게 하면 더 작아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까 공자는 오히려 그게 인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인을 얘기한 거죠. 그것도 인인데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인이란다 하면 그 인이 더 커진 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포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초록색은 무지개가 아닌가요? 그치? 초록이라는 건 하나의 행동이잖아. 아까 말한 타인에게 베풀고 이런 어떤 하나의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초록을 무지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초록색이 무지개야? 아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지개라는 건 그러니까 초록보다 빨강과 보라를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나머지 색깔을 얘기해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넣어야 네가 그 색깔과 만났을 때 무지개라는 색깔이 되는 거야. 그게 곧 아이덴티티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너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야. 하지만 물론 초록대로 살면 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그냥 개인이 그러니까 공자 제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이 그 초록이라는 색깔만 갖고 살아도 되는 개인이 있겠죠. 하지만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애제자고 너가 나와 같은 그 어떤 앞으로의 길을 가려면 너도 나와 같은 무지개와 같은 길을 걸어야지 초록색의 길을 걸으면 안 돼. 라는 어떤 공자가 말하는 제자에 대한 사랑도 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너가 말하는 인을 축소시키면 더 큰 인을 담을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인하고 다르지 않겠니? 이런 어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뉘앙스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 언어가 생각하는 내용도 재밌지만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한 우리가 인의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타인과 함께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인애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고 다음에는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 친절함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